조현병, 조울증 환자의 살인사건은 늘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강남역 살인사건, 진주 방화 살인사건 등 수차례 발생한 비슷한 살인사건들이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신호를 주었지만 매번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혀 개선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실제로 아프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망상, 환청 같은 것이 증상인 탓에 환자 스스로가 치료를 거부하는 것이 이런 문제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현재는 본인이 치료를 거부하더라도 명확하게 자기 자신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을 실행한 단계가 아니라면 강제로 치료를 할 수 없도록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야 정신건강복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치입니다. 하지만 중증 정신질환자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웃이나 같은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 특히 가족들에게는 직접적인 위협이 있어야만 치료를 진행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법이기도 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료와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을 때 중증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를 강제하게 국가에서 정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은 국가가 의사를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실제로 몇 해 전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한 명이 입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입원이 되었지만 최근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 이상이 입원이 필요하다고 해야 하고 위원회를 통과해야만 강제 입원이 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런 절차 때문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필요한 입원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입원 환자 관리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에서 남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입원하자마자 안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원 후에도 다른 환자나 의료진을 해칠 가능성이 있어 격리시키고 팔다리를 묶는 강박을 치료적인 목적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격리나 강박 없이 환자를 안정화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환자보다 의료진 비율이 같거나 더 많은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국내에서는 의료진이 더 많아 좋은 치료 환경을 제공하더라도 국가에서 병원에 지급하는 치료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병원이 격리 및 강박을 적용하고 있지만 이로 인한 사고 발생의 피해는 온전히 환자와 환자 가족, 의료진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국가가 병원의 치료 환경을 열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는데도 국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최근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치료를 받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제약으로 입원 치료 병원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게 되거나 축소하게 되면서 대학병원은 입원 대기가 몇 개월 이상 밀려 있습니다. 강제로 입원이 되더라도 그 안에서 존중받으며 치료받고 퇴원할 수 있다면 지금보다는 중증 정신질환자가 치료를 거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숨기지도 않을 것입니다. 또 점차 강제 입원이 줄어들고 자발적인 입원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정신과 입원 자체로 상처를 받게 되지 않으니 스스로가 자발적 입원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이런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입니다. 부도덕한 의사나 무지한 시민이나 범죄를 예방하지 못하는 경찰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인 문제를 이제는 검토해봤으면 합니다.